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우아한 형제들 프로덕트 디자이너 최동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이재희입니다. 아마 그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더미 데이터로 인한 여러 문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이러한 어떤 더미 데이터와 실제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 서비스 데이터를 피그마 안으로 끌어오는 데이터 브릿지라는 플러그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브릿지 제작 과정과 결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들을 간단히 공유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 브릿지는 우아한 형제들 내에 디자인 옵스 TF라는 조직에서 여러 구성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네, 재생이 되네요. 네, 데이터 브릿지는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음식점과 해당 가게 메뉴 정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비마트를 비롯한 여러 퀵커머스 상품 데이터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푸드 가게처럼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퀵커머스 가게 정보도 함께 연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데이터 연결은 디자인 워크플로우 상에서 더미 데이터가 갖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주로 마주하는 이러한 더미 데이터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낮은 몰입도, 두 번째는 부족한 의사결정 기반, 마지막으로는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입니다. 먼저 낮은 몰입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UT나 고객 리서치, 인터뷰 등을 진행을 하실 텐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 보이스 데이라는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디자이너, PM 등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데 고객의 의도 파악이 되어야 의미 있는 리서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어긋나는 순간 사용자들은 이제 화면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화면 속 상품 이미지에는 보시다시피 15개의 계란이 있고 상품명에는 19라고 10개의 계란이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정보 불일치가 생기는 순간 정보를 이제 고객은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의심하는 순간 몰입이 끊기게 되며 고객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적절한 디자인인지 판단을 하려면 실제 맥락에 기반해야 더 정교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예시로 이 리스트에는 주로 어떤 상품이 올라오고 정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랭킹이라면 변경 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디자인의 우선순위나 구성 방식에 대한 판단을 훨씬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마 많은 디자이너분들은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베리에이션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서를 뒤져보거나 아니면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리뷰스 표기는 다르게 처리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 길이가 영역을 초과할 때의 처리 방식 등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더미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더 명확한 고객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데이터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메이커 입장에서 업무상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을 예시로 이러한 더미 데이터 하나에 실제 데이터로 바꾸는 데에는 짧게는 30초, 길게는 120초 정도 소요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큰 비효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브릿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배경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제는 제이님이 데이터 브릿지의 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한영재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이재입니다. 데이터 브릿지 소개에 앞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비효율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우한영재들 디자인옵스 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옵스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디자인옵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지만 작게는 일과 일 사이의 불편을 해소하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걸 목표로 여러 고민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브릿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실제 데이터를 피그마에 적용해보자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했고 아키텍처를 세워나갔는지 그리고 프로덕트의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는 피그마 플러그인입니다. 피그마 플러그인은 피그마 문서에 접근해서 레이어를 직접 조작할 수 있고 API 통신을 통해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런 동작들에 대한 UI나 UX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볍게 피그마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다이어그램이지만 심플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그마 플러그인은 크게 두 개의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메인 프로세스는 쉽게 말해서 피그마 도큐먼트를 조작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고요. 다음으로 UI 프로세스는 작고 제한된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능 시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UI가 그려지고 유저와의 상호작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프로세스는 도식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기반으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현한 플러그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UI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할 거고 그 데이터를 선택하면 메인 프로세스로 전달하여 피그마 문서의 레이어를 수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디서 불러올까요?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 서버에서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어 허용되지 않은 웹 서비스의 도메인에서는 쉽게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배달의 민족 경우에는 만약 밤 12시에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을 때 그 상품은 품절이거나 또 어떤 메뉴는 문을 닫은 가게의 메뉴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프록시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프록시 서버에서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시간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S3와 같은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정제된 데이터만을 프록시 서버를 통해 API로 전달하면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로 프록시 서버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도 하고 또 플러그인의 API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데이터 브릿지 첫 MVP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키텍처는 길고 참 복잡했는데 MVP는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한 기능을 모두 생략하고 유저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만 전달하기 위해서 간소화하였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만 누르면 선택된 상품 레이어에 상품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순한 MVP였지만 이 간단한 기능의 출시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바꾸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1초, 더 이상 몰입 신뢰를 위한 데이터 마련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한 명의 유저들에게 이런 열광적인 피드백을 받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정식 버전 출시를 위해 기능을 고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덕트 기능을 디벨롭하는 과정에는 아마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유저 스토리를 정의하고 관찰할 수도 있고 직접 유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과정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고객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는 아시다시피 기능이나 페이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상품 데이터 하나만을 제공하기에 배달을 시켜 먹는 음식 메뉴도 있고 또 홈플러스 CU와 같은 커머스 가게들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마다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데이터 풀을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업무를 하는 디자이너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을 하면서 수많은 이미지 에셋을 활용합니다.
배달 민족을 사용하시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여러 가게들의 로고도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어드민에서 직접 추출하기도 합니다. 여러 배달의 이미지들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각자 업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수많은 이미지들을 로컬 파일로 저장해두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알아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에셋은 중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고는 피그마에, 배달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서비스 이미지는 어드민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 브릿지는 이미지도 중앙화하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한 형제들의 이미지 컨텐츠를 생산하는 컨텐츠 브랜딩 포토팀의 데이터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가게, 결제사 로고 같은 이미지 에셋도 피그마 플러그인으로 제공합니다. 이제는 다른 탭을 옮겨 다니고 로컬 파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클릭 단 한 번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는 생성형 AI를 통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몰입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유독 상품 데이터를 적용할 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 관련된 피처 개발이 많아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재하고 있는 로그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능은 카테고리에서 랜덤한 상품을 제공하다 보니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로 최근 사용한 데이터를 퀵 메뉴로 제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프에서 특정 도메인이 튀는 현상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는 보다 디테일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불편함이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인사이트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브릿지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지는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수가 전체 구성원 대비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멋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25시간을 절약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프로덕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동빈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방금 보셨던 장표에서 확보한 약 300여 시간은 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개인의 성장이나 휴식을 취하는 등 구성원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이어하고 있는데요. 그 화두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AI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하나의 이미지가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데요. 아마 AI로 메뉴를 사진을 만드는 것일까? 라고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와는 반대로 사진에 기반하여 메뉴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들에는 포토팀에서 찍어주신 수많은 고퀄리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들을 베이스로 가게명, 메뉴명, 메뉴 설명 등 실체감 있는 가상의 메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게가 특정되면 안 되는 대외 홍보 자료 화면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업종이 아니면 몰입하기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의 리서치 인터뷰 환경을 세팅하는 등 실제 데이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또한 채워주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미지로부터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을지, 그 외에 업무 프로세스상 개선할 또 다른 비율은 없을지 여러 아이데이션,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 아이데이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메뉴 데이터 생성에서 파생된 생산성 관련 아이디어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아까 보여드린 그런 메뉴와 같이 여러 가지 메뉴들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여러 메뉴가 생성되면 그 생성된 메뉴를 바탕으로 또다시 가상의 가게를 만들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케이스로 구성된 가게 데이터를 베타 앱과 같이 이미 구동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데이터를 역으로 넣을 수 있다면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상 노드를 잇고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등의 비율을 줄이는 프로토타입 자동화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결국 루틴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빠르게 끝낸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하는가 보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에는 각자 맡은 역할과 산출물이 명확했기 때문에 업무 중심, 역할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역할을 뛰어넘는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AI는 반복되거나 복잡한 작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인데요. 그렇지만 맥락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브릿지 피그마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업무상 비율을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한 우한 형제들의 디자인 오프 TF 여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작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시도가 더 나은 워크플로우와 일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실험과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다음 행보도 지켜봐 주시고 우한 형제들의 다양한 기술적 고민과 시도를 담고 있는 기술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한 형제들 최동빈, 이재희였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